새로운 미래는 삶을 변화시킨다는 주제로 제가 오늘 기자님들께 새로운 미래에 대하여 제가 출마를 한 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제가 옮길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제 남편입니다.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2월 4일 국민의 열렬한 소통에서 태어난 신생정당인 새로운 미래 허신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취지를 준비해 주신 기자님들에게 감사함과 여기 계신 분들께 고맙다는 허리로 가라. 저 허신덕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 나라의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인명권으로 남는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나라 정치판에 악향을 쏟아보고자 이 항목 불사를 했다고 농단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열성되는 도를 넘어 혐오와 갈등으로 점점 불신을 만들어갑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화해와 설득과 탄압의 정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야야 하는 길이 점점 국민에는 안중에도 없으며 민주주의는 걸음을 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 합적으로 출마를 결심하고 41만 시민 앞에서 인사를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며 국민은 한때 이 나라의 발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는 줄고 생산성이 많아지면서 다 도시가 불어가는 지난날의 국민의힘당은 국정으로 밀려가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41만 시민 여러분, 이제 시민 여러분도 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도시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한심한 정선의 지역 정치판을 시민의 힘으로 확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심을 내면하고 호심만 보이는 타입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소금 때문에 오늘날 정치가 시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해왔음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려했던 구미시의 오랜 영광이 허물어지면서 전설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시민 여러분께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창조할 개혁과 혁신을 갈망하는 시민과 저의 판단입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할 진보가 부패, 타락을 해서 원래의 기능을 못하고 방탄만 급급합니다. 이제는 무능은 도를 넘어서 서로 방탄하는 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하고 민주당은 인원수로 방탄하고 심지어 그 방탄에 세겹사돈이라는 신조어가 여의도에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방탄사돈이니 세비사돈이니 병립사돈이라는 여아의 신조가 여의도에 퍼져갑니다. 변화하여 미래를 설계한 것이 새로운 미래입니다. 국민을 마음 편하게 해드린 것이 새로운 미래의 우리의 할 일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정말 내려놓고 최소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거리며 그 길이 아무리 험하여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는 선택지를 두고 때 한 가지 더 드리자는 것입니다. 국민도 싫다, 국민의힘도 싫다, 더불어민주당도 싫다 하는 분들께 그럼 이런 새로운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고 시민께 선택지를 한 가지 더 드리는 것이 민주주의며 다당제의 이유입니다. 이미 고민은 오랫동안 모여 있습니다. 허신덕이가 구미의 발전을 위하여 한몸 같이 답으로 여러분 앞에 맹세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장기 공약과 단기 공약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단기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힘겨워하는 상공인에게 두껍게 그리고 활력을 주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오랫동안 소상공인이었으며 지금도 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면 구미시가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약집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둘째,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 정책, 출산 정책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출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대표 정책이지만 구미 빈면을 위한 정책이 보충되어 인구가 유입되는 구미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단계적인 관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약집에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셋째,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재료의 신선함과 경쟁력으로 구미시를 스마트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이용을 장려하며 공동체의 기능도 함께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한 축산 농가의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KTX의 구미 유치입니다. 다섯째,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을 구미에 유치하겠습니다. 여성 전용 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시민정책 제안실을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낙동강 병에 사계절 테마파크 조성을 공약하겠습니다. 1공단의 도시재생 사업이 구미의 먹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생 사업으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재생을 통하여 새로운 구미, 신구미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미는 7, 80년대 대한민국 수로의 본거지였으며 국가공단이는 산업도시라는 장점을 살려 과거와 새 첨단의 공유가 가능한 오래된 미래의 관광산업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낙동강변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원입니다. 세계가 세계화합니다. 많은 다문화 교육을 활용하며 K문화를 한쪽 특성화 고등학교 구미시에 유치할 공약을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경북의 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었지요.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시설 확충, 현재 계획한 거리에서 공구미 IC 가까운 곳에 구미 단단점을 설치하는 공약을 합니다. 그러면 신공항도 연결되고 KTX 정차, 구미상공역, 구미산상역, 신공항 이런 궤도는 많은 인프라 구성이 경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약집을 참고 바랍니다. 구미반도체 강산특별법, 신공항 특별법, 물관리 특별법과 신공항 주변 도시와 함께 동남권 물류에 대하여 특별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넓은 지산들의 활용은 구미시에 지금보다 훨씬 시너지 효과를 줄 것입니다. 국토 계획을 정비하여 지역박물관 또는 첨단 IT에 관한 센터, 미래 청년을 위한 4차 산업의 포플레이 브라운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방위 산업체에도 신경을 쓸 것입니다. 연구동을 유치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유치를 공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약집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기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제 회견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은 배우고 익혀 발로 뛰면서 현장이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회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라이프 권혜선 기자입니다. 예. 제3기대 공약을 설명드립니다. 성당이 중앙성당이 하게 보니까 새로운 미래당이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중앙당이 창당 안 된 걸 알고 있는데 네. 경북도당 창당하고 네. 중앙당 창당 일정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지금 너무 잘 아시다시피
모든시 도당에서 5개 곳이 창당을 하고 그 5개 곳이 중앙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앙당에서 이제 서류를 바치는 것에 아마 오늘 중앙당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네. 경북도당은 나왔습니다. 이미 벌써 창당을 하고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입당을 하여 당원이 입당을 하여 경북도당은 이미 벌써 확인증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당은 오늘 서류가 들어갑니다. 또 다음. 네, 한국유통신문 김도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아까 그 공약 중에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이 있는데 또 교육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미시 인구 그 감소 요인이 그 열악한 이제 교육 환경, 뭐 고등학교도 좋지만 일단 대학교가 좀 더 종합대학교로서 이제 많아지고 하면은 그런 게에서 이제 교육도시로서 발돋움하고 경제력도 좋아진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있어가지고 고등학교도 생각하고 대학교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지금 대한민국 실정에 국민시 실정에 자꾸 인구를 들어서 많이 유입을 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것은 K문화, K팝 지금 이제 세계적인 K문화와 K팝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얘기하는데 애국인을 위한 한국어 전공이라든지 K-팝 문화가 밖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입지를 널리 알리는데 우리 구미시에 이런 학교가 들어왔으면 대학도 세계화되고 굉장히 좋을 거라는 저의 나름의 공약이었습니다. 그걸 열심히 잘하여 준비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주시죠. 하나만 더 네. 아까 그 공약 중에서 종합신공항을 거론하셨는데 네. 지금 종합신공항의 문제가 전투기 소음이 이제 의제가 아니라 구미 전체 피해 지역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제 공항 신공항이 어떻게 되면 지금 전투기의 소음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주 여건이 좋고 입지 여건이 좋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경상북도 구미시에 아무런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제가 잘 살인하여 피해가 없는 소음과 공해가 구미시에 피해가 없게 번지지 않게 준비를 잘해보겠습니다. 지휘진의 이호선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인구 유입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고 교육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과연 구미에서 인구 유입이 될 것인지 그라고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10년 후에 지금 태어날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같으면은 지금 애들 숫자가 반으로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실까요? 메가시티를 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 메가시티의 첫 번째는 인구가 있어야지 메가적으로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0.74%의 출산율을 찍는데 어떻게 과연 구미가 그 출산율에 대해서 어떤 정책도 있지 않고 이건 대한민국의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이고 구미가 몇 년 전만 해도 43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구미시의 인구 정책은 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1억을 주자, 1억 5천을 주자 이런 공약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억을 결혼을 했어요. 1억을 받았어요. 그 1억이 교육을 하고 우리의 후진을 키우는데 가르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생각을 못 하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미시에 들어온 유입을 들어오는 인구를 많게 만드는가? 그것은 앞으로 차차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대안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K문화, 고등화 특성, 세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세계화입니다. K-팝 문화, K-문화의
고등학교를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남공은 산업도시는 굉장히 유입하기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제가 공약지부에 자세히 적어놓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을 좀, 네. 이게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고를 신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 실제 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학생들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K-팝 고등학교 세계화되어 있는 K-팝 고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 국제고등학교를 말하는 국제고등학교. 그렇죠. 근데 요즘은 K-팝이라 그럽니다. K-팝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니 서울은 말도 못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우리 구미시는 조용하고 잠잠한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것은 K-팝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고 K-팝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K-팝의 고교나 K-팝의 대학을 얘기하는 거고 영남대도 들어와 있습니다. 애국인에 의한 한국어 전공이라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문의 엄청나게 비율이 좀 많이 세졌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구가 경상북도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K-팝이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구미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남고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K-팝이라는 것이 아까 서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구미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을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예, 경쟁력을 있게 만드는 게 새로운 미래가 할 일입니다. 예. 네,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공약이 좋긴 좋은데 사실 그거는 지자체장들이 하는 공약 같고 국회의원의 주임무는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뭐 지방도시를 육성한다 이런 공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어떤 법안을 주로 가실 건지. 국회의원이 된다면 번역별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 분권에 저는 올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까? 우선은 어떠한 법안을 어떻게 만든다, 이건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지금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드릴 수가 있고 지방자치 분권을 활성화하고 그 분권을 위해서는 어떤 법안이 필요하겠다는 차츰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또 질문.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